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KBS에서 충격 보도가 나왔죠. 재건축 희망 고문. 아니 공영방송에서 재건축이 희망 고문이다.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깐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신화가 터지면서 사실상 뭐 정말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그러면 돈방석. 사실 뭐 내가 내 집, 그러니까 오래된 내 집을 새 집으로, 그러니까 헌 집 줄게 새 집다운데 이 새 집을 받으면서도 거기에다가 뭐 환급금까지 뭐 받으면서, 그리고 재건축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집값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의 재건축 신화가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뭐 수도권, 뭐 지방까지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재건축 관련된 이슈들이, 자, 재건축은 무조건 돈방석에 앉는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재건축 되는 시대가 끝났다. 당연히 재건축 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접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30년 이상이면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인데, 자, 여기에서 오늘 깜짝 놀랄 이야기가 바로 최대 17%, 2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이제 건국대 이제 부동산 연구하는 쪽에 뭐 교수들한테 의뢰를 했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건국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최대 17%. 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그럼 나머지 83%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끌어안고 지금, 야, 평생 그 계속 집은 노후화되고 그럼 완전히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건축 가능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들어가면 무조건 재건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기대하고 이해하고 투자하고 집을 사 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뭐 이 숫자만 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83%, 어마어마한 지금 뭐 숫자가 거의 뭐, 야,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아예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도 30%만 가능하다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뭐 이런 연구가 지금 나와서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슬럼화되고 이렇게 되면 더더구나 인구까지 이제 급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30년 이상 된 거는 또 그렇다 치지만 이제 뭐 20년 차 들어가는 것들은 나중에 재건축하려고 하면 30년 채우고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이거는 뭐 재건축 안 되면 그냥 뭐 빈 아파트, 완전히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영화에서나 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옆집 윗집 뭐 다 비어 있고 뭐, 그런데 뭐 거기에서 정말 슬럼화, 그 무슨 이제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정말 재앙 같은 그런 빈 아파트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재건축, 아니 뭐 재건축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왜 재건축이 안 되냐? 지금 여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요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지금 뭐 찾아본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자, 평당 공사비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당 공사비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재건축 들어가면 내가 오히려 환급금 받고 돈방석 안고 이렇게 낭만적으로만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엄청난 분담금 뭐 5억, 7억, 10억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노원의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뭐 분담금이 5억이다. 뭐 집집마다 분담금이 7억이다. 재건축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 공사비만 봐도 21년에 평당 480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22 평균이에요. 22년에 518만 원, 23년에 606만 원, 24년에 770만 원, 지금 25년에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26년 올해는 지금 더하죠. 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도 생각보다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지금 400, 500, 600, 700, 800 매년 100만 원씩 올라가서 21년하고 25년 결국 4년밖에 안 됐는데 400만 원이 800만 원으로 지금 더블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는 지금 900만 원이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자 더더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엄청난 공사비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지금 열려 있는데 압구정 3구역이 1120만 원, 압구정 4구역이 1250만 원, 압구정 5구역이 1250만 원, 성수 1구역도 1132만 원, 여의도 대교 1120만 원, 이미 1200만 원, 130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곳곳에서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막 공사 막 셧다운하고 뭐 난리 날 공사 중단하고 하면서 과정에서도 계속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성수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공사라는 과정에서 이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시대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되면 또 일반 분양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분양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공사비도 좀 줄여보고 뭐 이제 그 일기신도시 특별법이죠. 여기에 따라서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용적률 상향.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기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 자, 이렇게 5개 일기신도시가 지금 통합 재건축을 다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또 이제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분당 선도지구부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양지마을인데 자, 한양, 금호, 청구 한 6개 단지가 한 4,4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게 지금 7,000세대로 지금 재건축하는 뭐 정말 대단한 우리가 선도지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서 지금 뭐 빠르게 재건축을 간다. 당장 뭐 내년에 착공을 하고 2030년에는 입주를 한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 이런 청사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작도 지금 하기 전에 삐걱삐걱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조합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이제 조합을 이제 추진을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집주인들이죠. 집주인들이 주민대표단, 뭐 준비위원회. 자, 일단은 갈렸어요. 벌써 이렇게. 자, 통합재건축인데 이게 단지들 그 중심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항상 이게 뭐 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보면 그 주민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대표단하고 준비위원회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원래 시행사가 한국토지신탁이었는데 이 토지신탁하고 업무 협약을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하고 새로운 지금 뭐 이제 시행사를 찾겠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근본적인 갈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산 방식하고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역세권이나 내가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 통합 재건축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예타 면제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공사비도 조금 좀 낮추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좀 이렇게 챙길 거는 좀 챙기면서 자 그렇지만 정산은 독립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돈이 뭐 들어가고 뭐 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독립 정산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 뭐 만약에 이제 아까 5개 단지라 그러면 뭐 그 단지별로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나눠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자리 재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나는 역세권에 있으면 역세권에 여기 제자리에서 재건축을 해서 우리 거는 그냥 우리가 가져가겠다. 자, 그러면 비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좀 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입지가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은 아니 통합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아니 어쨌든 간에 통합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분양을 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쪽에 있지만 뭐 뽑기를 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입지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통합 지금 재건축에 찬성을 해서 가는데 아니 뭐 그냥 뭐 니들 좋다고 니들 거 뭐 다 가져가고 니들 지금 이익 뭐 정산까지 해서 니들 이익 다 챙겨가고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각자의 어떤 계산이 있잖아요. 각자의 이익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정말 배가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지금 뭐 이런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분당 지금 뭐 여기 양지마을 뭐 이 선도지구 여기만 지금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일교일 신도시에서 일산이나 평촌이나 중동이나 삼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해야지 뭐 이제 예타 면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뭐 어떤 혜택들이 지금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용적률 뭐 상향이라든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뭐 이렇게 뭐 재건축 뭐 잘 안 되고 하니까 아이 그럼 차라리 그냥 개별적으로 재건축하자. 아니 통합 재건축해서 그 혜택 보지 말고 그냥 뭐 각자 가자 각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재건축도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 뭐 전체 재건축도 그렇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통합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 있겠다. 뭐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강남 재건축 신화를 보면서 재건축에 투자를 했고 자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17% 17%밖에 안 된다는 83%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당연히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는데 돈방석은커녕 오히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분담금 더더구나 뭐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돈방석이 아니라 진짜 이거 뭐 빗방석에 앉아야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은 이제는 불안으로 이제 바뀌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아파트 값에서 재건축들이 유독 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뭐 분당 지금 이제 정자동에 있는 이 한솔마을 주공 6차. 자, 여기 16평형이 11억 이게 3월 얘기예요. 3월 얘기. 3월하고 지금 4월 상황도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6억 6천까지 6억대까지 떨어져요. 이것도 12층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40%예요.
야, 11억짜리 분당의 어떤 이 재건축, 이 아파트 한솔마을 주공 6자 재건축 아파트가 11억짜리가 어떻게 6억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지? 4억 5천, 5억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0%면 거의 반토막 가까운 거래인데 요것도 충격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금 11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가 8층 같은 경우, 아까 이제 12층인데 8층, 중층 같은 경우에는 5억대까지도 딱 그렇죠. 지금 6억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11억짜리가 5억대까지 내려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마이너스 46%. 거의 뭐 반토막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솔마을 주공 5차, 아까 지금 이게 6차인데 5차 같은 경우에도 18평형이 13억 7천까지 갔던 게 8억까지 3층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월하고 지금 4월 상황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한 5억 7천, 6억 가깝게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1%였고요. 자, 그리고 1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공 5차 18평형 똑같은 건데 13억 7천이 지금 9억 6천까지, 그래서 4억 1천만 원, 29%가 지금 하락하는. 자, 결국은 뭐 이렇게 지금 주공 6차, 주공 5차 충격적인 이런 하락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에 있는 백현마을 5단지 33평 같은 경우에도 2월에 27억까지 갔던 게 4월에 23억까지, 불과 딱 2달 사이잖아요. 2달 사이 지금 4억이 떨어졌으면 한 달에 2억씩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 지금 분당에서, 지금 분당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자, 진짜 한복판은 시범이죠. 자, 분당이 이제 시범 아파트들인데, 자, 지금 서현동 쪽에 있는 시범 무성 46평 같은 경우에도 3월에 24억 7천 최고가를 찍었는데 21억까지 하락해서, 요건 딱 비교하기도 좋습니다. 같은 6층이잖아요. 같은 6층인데 뭐 24억 7천이 21억으로 딱 거의 뭐 한 달 사이인데 3억 7천. 우리가 뭐 하룻밤 사이 얘기잖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뚝 떨어졌더라. 그래서 4억 가까이 폭락하면서, 자, 시범무성이 이렇게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시범무성 46평 3월에도 이 3층, 요 좀 저층은 20억까지 하락했어요. 그래서 20억 딱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천이나 지금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러면 뭐 진짜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대도 나오지 않을까요? 19억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4억 7천이면 한 25억까지 갔던 게 20억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9억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시범현대 같은 경우에도 32평형이 21억 5천에서 18억 9천으로. 자, 이게 지금 20억 넘었던 게 22층이면 초고층인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20억이 붕괴가 되고 19억도 붕괴가 돼서 18억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래서 2억 6천이 3억 가깝게 하락하는 거래가. 자, 지금 뭐 이렇게 분당의 시범 아파트들도 줄줄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양지마을, 그렇죠?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바로 이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평형 24억까지 갔던 게 21억 3천으로 2억 7천, 3억 가깝게 여기도 하락한. 11층이면 이제 고층인데도 이런 일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지 5단지 지금 한양 같은 경우에도 18평형 15억 6천까지 갔던 게 13억 2천까지 또 2억 4천 하락한 거래가 나오면서 결국 뭐 줄줄이 지금 하락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분당이 이 정도니까 일산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일산의 큰마을 대림하고 현대 59평 같은 경우에 7억 5천까지 갔던 게 3억 9천까지나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8%. 야, 이거 뭐 지금 2008년에 7억 5천이 갔는데, 이거 지금 뭐 몇 년이 지난 건가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 2008년 7억 5천보다도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는 정말 상상을 뭐 초월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6년, 18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18년 전 집값보다 18년 전에 7억 5천을 갔는데 지금, 와, 이게 지금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처음에는 뭐 재건축 기대하고 들어갔던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사실 일산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여서 뭐 많이들 갔잖아요. 강남 집 팔고 일산 갈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뭔가 계속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금액이 이렇게 16년 전 집값에 반토막이 나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현동에 있는 일산 뭐 인강하고 진흥 46평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러네. 여기도 2009년, 2008년 요때가 막 최고가 이제 찍던 뭐 요런 시절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6억을 넘었었죠. 뭐 6억을 15년 전에 6억을 넘었던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1%.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일산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년 전, 16년 전 집값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재건축도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아파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만약에 그 아파트에 뭐 한 3분의 1이 텅텅 비어 있다든지 빈집이라든지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슬럼화가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 붕괴되는 거잖아요. 좀 끔찍한데요. 뭐 생각만 해도. 그러면 뭐 집값이라는 게 정말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 반토막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일산에 있는 후곡 11, 12단지 주공 27평도 5억 7천까지 갔던 게 2억 9천까지 마이너스 49%. 완전 지금 반토막이 나는 자,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또 최고가로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유지가 못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후곡 18단지 현대 27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터치했던 5년 전에 6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3억 6천이면 이것도 뭐 거의 반토막 가깝 6억짜리가 3억대까지 가 있으네. 그래서 마이너스 41%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주엽동에 있는 강선 14단지 두산 23평 같은 경우에도 6억 넘었던 아파트가 3억 5천까지 마이너스 42%. 다들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안양 동안에 비산동의 샛별 한양 6단지 1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3,500까지 갔던 게 지금 2억 6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0. 와, 이건 뭐 반토막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군포 쪽 이제 3번 여기도 좀 하락이 꽤 큰데 가야주공 5단지 1차 27평 같은 경우에도 5억 6,800까지 갔던 게 2억 8,500으로 마이너스 49%. 거의 뭐 반토막이고요. 한라주공 4단지 1차 17평 같은 경우에도 6억까지 갔던 게 3억 2천으로 마이너스 46%고요. 개나리주공 13단지 20평 5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2억 7천까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7%. 뭐 5월 거래도 뭐 다 비슷비슷하네요. 자, 뭐 지금 경기 쪽에 일기 신도시가 이 정도니까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강남에 뭐 가장 뭐 이제 대장 재건축이라 음마를 들 수 있는데 음마도 34평형이 43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38억까지 하락하면서 5억이 폭락.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주는 뭐 폭락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한보미도 뭐 음마 바로 옆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34평형 45억까지 갔던 게 37억까지 하락했는데 이거 뭐 1층이어서 이렇게 7억 7천 8억 가까이 하락했냐? 그게 아니죠. 지금 뭐 고층 14층 중에 고층 37억 8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뭐 8억 가깝게 낮춰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압구정도 지금 폭락이 심하죠. 압구정 현대 8차 53평형 83억까지 갔던 게 69억까지 14억이 폭락을 했고요. 압구정 신현대 36평 75억까지 갔던 게 61억으로 14억이 폭락했고요. 여의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의도 지금 3부 29평 같은 경우에도 35억 5천까지 갔던 게 28억 1천만 원으로 7억 4천이 폭락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공작 41평 같은 경우에도 37억 7천까지 갔던 게 딱 30억 턱걸이하면서 7억 7천 거의 8억 가깝게 하락했는데 여기도 뭐 딱 1층이어서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 41평형
7층도 지금 31억 7천까지 6억이 폭락했고 12층 같은 경우에도 32억 5천으로 5억 2천이 폭락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저층, 중층, 고층 할 것 없이 지금 뭐 이렇게 줄줄이 여의도 공작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동 재건축도 굉장히 활발한데 그것도 뭐 목동의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 7단지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7평형이 28억 2천까지 갔던 게 18억 2천으로 10억이 대폭락하는 충격적인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하고 4월 상황이 지금 전혀 다르다는 걸 이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27평형만 그러냐? 지금 목동 7단지 36평형 같은 경우에도 36억 5천에서 3층이 31억 2천, 뭐 12층도 31억 5천, 그 다음에 13층도 32억. 자, 결국 뭐 36평 같은 경우에도 5억 3천, 5억 4억 5천, 지금 5억 넘는 폭락 거래들까지 나와서 뭐 지금 36평이든 뭐 또 20평형대든 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락 거래들이 목동 7단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뭐 KBS 이 충격 보도, 자, 재건축 희망 고문이다. 결국은 17%만 재건축이 가능하고 서울도 30%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재건축 가능한 것들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인구도 줄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많고 재건축이 되더라도 엄청난, 아까 보셨잖아요. 뭐 400만 원대, 2021년에 400만, 평당 400만 원 공사비가 지금 800만 원, 이제 뭐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엄청난 분담금 때문에도 재건축이 멈출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재건축에 투자했던 분들도 야, 이거 재건축 희망 고문 아니야? 그냥 뭐 내가 뭐 그냥 오래된 집 사서 그냥 새 집 들어가면 무조건 돈방석에 앉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재건축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이런 지금 진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이 뭐 아주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선도지구도 보셨지만 굉장한 갈등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재건축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관련된 것들은 또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제가 뭐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들 또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일부러 뭐 쿠팡 이용하실 때마다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뭐 참 이런 것들 매일 확인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